완전 달라지니까. 눈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막. 예? 누가요? 에이, 이렇게 해맑은데? 다 같이 저를 놀리려고 하는군요, 이거. 아 진짜예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부대 복귀를 위해 집을 나서는 남편. 자, 이거 너네 말고. 나와. 나와. 안녕. 나와 이제. 아빠 안녕. 바이바이. 안녕. 유주 안녕. 그런데 이 심상치 않은 반전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 건가요? 여자 보호자님의 순환이 계속되는데요. 급기야 인정사정 없이 손까지 무는 녀석. 얘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저한테는 안 하는데 와이프한테는 완전 그냥 매달려가지고 질질질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냥. 절 물면은 저도 같이 물어도 보고 다 했는데 신랑이 하면은 깨갱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하려고 하면은 뭐 앞발을 써서 얼굴을 핥힌다던가 완전 여기를 다 물어 뜯어버리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만 없다 하면 아내의 팔을 마치 장난감 삼아 물고 늘어진다는 미르. 이미 양손 가득 미르에게 물려서 생긴 상처들로 가득한데요. 야, 너 연기력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깜빡 속았네.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180도 다른 일상을 보내는 아내. 발. 누구세요? 여자 보호자에게 말썽을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고민이 있다는데요. 남편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언니를 위해 집에 자주 들른다는 친동생. 그런데 입놀림이 어째 수상하다 했더니 익숙한 듯 동생의 손을 무는 미르. 아이고, 보호자에 이어서 동생도 모진 순환을 당합니다. 서둘러 자리를 피해보지만 곱게 보내줄 미르가 아니죠. 덩치도 산만한 녀석이 작정하고 달려드니 더욱 속수무책인데요. 펜스 안으로 도망치고 나서야 겨우 일단락된 미르의 입질. 벌써 멍들었어. 아 원래 자주 오고 싶은데 미르가 항상 이렇게 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기 때는 되게 많이 왔는데 크고 나서는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처음 본 사이도 아닌데 올 때마다 이 사단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랑 동생이 집에를 못 와요. 거의 40kg 가까이 되는 강아지가 들어오자마자 매달리니까. 미르가 달려오면 저기서 끝에서 거의 박치기 하듯이 달려와가지고 몸 날려서 이렇게 네. 빡 하니까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한 건물에서 일하는 친정 엄마와 동생은 집에 자주 들르는데요. 그때마다 옷 치우면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님 다치시겠어요. 올 때마다 이 봉변을 당하니 딸 집에도 마음 놓고 못 오는 상황. 감당을 못 하겠어요. 덤비면. 이렇게 쓰면은 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감당을 못 하겠고 아무튼 물면 아파요. 무서워요. 저 개 무서워요. 친정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다 보니 심각성을 느끼고 미르의 문제를 고쳐보기 위해 훈련소까지 찾아가 봤다는데요. 엄마도 막 아빠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고 훈련을 받던지 아니면 훈련사를 돈 주고라도 불러와서 교육을 좀 시켜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였는데 입질을 하는 이유가 저는 산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산책을 안 시켜줘서 이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책을 열심히 해주라는 말에 틈나는 대로 열심히 산책을 하려고 노력해왔던 보호자님.
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나갔다 하면 경주마로 돌변하는 미르. 40kg의 거대한 몸으로 질주하다 보니 그 힘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는데요. 다리야. 제작진까지 모두 기진맥진. 아니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아 힘들어. 오늘 줄을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이제 좀 쉬엄쉬엄 가나 했더니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미르. 줄을 잘못했어. 줄을 잘못했어. 아우 이거 경마 아니고 산책 맞죠? 이거 사고 날까 봐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는데? 네, 근데 발걸음을 안 맞추면은 제가 그냥 넘어지니까 아니면 줄을 놔버려야 되니까 무조건 같이 떼야 돼요. 집 앞이 너무 위험한 도로에다가 뭐 바로 차들이 그것도 덤프 트럭들이 지나다니니까 조금 미르가 통제가 되거나 얌전히 걸어주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제가 끌려다니니까 더구나 집 주변이 공업단지이다 보니 산책로엔 큰 화물차들이 늘 가깝게 지나다니는데요. 막무가내로 질주하다가 자칫 사고 나지 않을까 산책할 때마다 초긴장 상태. 아니나 다를까 미르의 질주 본능 때문에 이미 한 차례 큰일을 치렀다고요. 갑자기 미르가 모르는 사람을 보고 뛰쳐나가서 거기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목줄에 손가락이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그래서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혼자 잘 안 나가고 그 덕에 미르도 산책을 못 나갔죠, 계속. 2년 전 미르의 돌발 행동에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크게 다친 건데요. 무려 6시간의 대수술을 받고도 1년 동안 철심을 받고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상처도 상처지만 그날의 사고 기억 때문에 산책줄을 잡을 때마다 더욱 조심한다는 보호제. 그런 잠시 후 미르를 신경 쓰다 그만 보리의 줄을 놓치고만 보호자. 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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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도 장사인데다 에너지도 넘치는 녀석 둘을 여자 보호자님이 감당하기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보리야! 보리! 보리 이리 와. 이리 와. 우와. 네. 저번에도 저기 위에 갔다 길에서 놓쳐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산책을 점점 멀리하게 됐다고요. 제가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못 나갔었죠. 조금만 끌어도 제가 겁을 내니까 이제 못 나갔죠. 여자 보호자님 혼자서는 역부족. 대신 남편이 있는 주말에는 녀석들을 위해 쉬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해주고요. 평일엔 일하다가도 짬이 날 때마다 집에 와서 녀석들과 놀아주려고 노력한다는 아내. 여전히 심한 입질과 힘자랑을 멈추지 않는 미르. 여기에 보리까지. 남편 없는 아내의 일상은 순한 그 자체. 옆에 있으면은 같이 막 심하게 놀아주고 하면은 뻗는 걸 아는데 제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저로서는 답답하고 막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니까 그게 제일 마음 아프죠. 진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서 네, 꼭 되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한테 사랑받는 미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이 동네에선 이미 유명한 미르를 만나기 위해 화성으로 달려온 설 전문가. 안녕하세요.
들어가자. 안 돼. 들어가자. 어휴, 너 크다. 일로 와봐. 아이고. 너무 환대하는데요? 어째 오늘은 보리가 더 신난 것 같죠? 어이구. 애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얘가 미르고 얘가 보리예요. 미르랑 보리. 네, 아직 보리는 좀 애기인가요? 네 아직 아. 7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제가 조금만 관심을 안 가져줘도 네, 다시 봐달라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탈이에요. 놀자고? 만져달라고? 너도 똑같구나. 너도 리트리버 맞구나. 만져주면은 안정되고. 제가 좀 손 떼고 있으면 아마 더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죠? 아니면 좀 무시하고 있으면 더 올라오고. 미래의 행동 비밀 잠시 후 공개합니다. Coming soon. 저 오늘 근데 들어와서 네. 도대체 얘네들 문제가 뭐지?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고 불안도 없고 착하고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약간 귀염둥이들 같은데 그럼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우선은 지금 큰아이가 미르.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살이요. 1살? 네, 이제 2살 다 돼가요. 2살 다 돼가요? 네. 그런 거 치고 조금 애기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기는 하네요. 네. 어렸을 때 하는 행동들을.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직 아직 자기가 애기라고 생각하는 거. 원래 강아지들은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원래 강아지들은 그렇습니다. 보리는 지금 지금 이제 7개월. 7개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제요. 미르. 네. 궁금한 게 미르의 행동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보리를 또 데리고 오셨네요? 네, 미르가 산책을 이제 자주 못 나가니까 네. 집에 동생이라도 있으면 좀 에너지를 좀 소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죠. 어떤 거 같으세요? 데리고 오시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처음에는 같이 놀다가 밤에 산책 안 나가도 밤에 막 기절해서 자더라고요. 피곤해서. 네. 근데 그게 좀 지나니까 둘이서 같이 합작해서 그쵸. 말썽을 부리고 네, 맞습니다. 집을 엉망을 만들고 미르한테 문제였던 행동을 보리가 같이 따라하면서 저를 더 맞아요. 힘들게 해요. 지금도 보면은 보리 같은 경우에는 미르 오빠가 하는 걸 유심히 지켜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얘 외로울 것 같아. 얘가 외로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못 해줘서잖아요. 내가 못 놀아주고 내가 산책 못 해주고 시간을 못 보내줘서 얘가 외롭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동생이 있으면 그 외로움이 좀 줄겠다. 10중 8구 외로운 강아지 2마리 돼요.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도 문제의 원인을 꼭 찾아야겠죠. 먼저 외부인이 집에 올 때마다 극도로 흥분에 달려들었던 미르. 처음 보는 제작진은 물론 자주 보는 가족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큰 덩치로 달려들고 입질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는 미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정중하게 맞이하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맞이할까요? 너무 좋아서. 우선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절이 교육이 안 돼서. 네, 교육이 안 돼서. 세 번째, 심심했다가 갑자기 신경이 들어. 네. 지금 산책을 많이 못 간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덩치 큰 아이들이 지금 이 공간이 정말 절대로 넓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넓죠. 그렇다고 아주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또 거기다가 여긴 또 못 들어와요. 그럼 평상시에 지금 이 공간만 쓰게 되는데 뭐가 됐든 새로운 자극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가 됐든. 집에만 있어 답답하고 지루한 녀석에게 외부인 방문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지켜볼 수만은 없을 텐데요. 대안을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 말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2가지가 모자른 것 같아요. 점프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건 알려주고 있어요. 등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미르 입장에선 난 뭘 해야 돼? 난 어떻게 해야지 이쁨 받을 수 있는 거야? 무시를 해서 체벌을 해줬으면 잘한 행동은 이뻐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없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꾸준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 무서우니까. 우선은 제가 하나 장담 드릴게요. 얘는 안 무서워해도 되는 애예요. 얘네들은 안 무서워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보호자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르와 보리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역시 일관된 보호자의 올바른 대처. 미르에게도 중요하겠죠?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녀석을 더 자극시켜 왔던 건 집에 왔던 외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하게 당해왔다는 여자 보호자님의 여동생.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저분이 누구예요? 아 근데 저분의 이런 행동, 동생분의 행동 어떻게 보세요? 표현이 너무 과장되는 표현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가 더 흥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이 표현 자체가 안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느낀 거죠? 강아지들의 언어대로 얘네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놀자예요. 동생분이 지금 미르한테 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게 놀자 재밌게 놀아보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표현하려면 조금 더 단호하게 표현해야죠. 절대로 못 물게 만들고 내가 싫다라는 표현이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 봤을 때는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나왔어요. 애들 다 즐거워 보여요. 산책도 못 하고 집에만 있는데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보였던 격양된 반응들이 미르 입장에서는 싫다는 표현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로 느껴진 건데요. 그렇다면 남편에게만 문제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같은 보호자인 아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신이 나면은 이 장난감을 물어야 되는데 제가 장난감을 천리 던져도 제 손을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리고 손을 물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프다고. 지금 사실 이런 건 괜찮았어요. 저게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고 끝나야죠. 강아지들이 배우는 그대로의 방법이에요. 내가 너무 세게 물면 엄마나 아니면 동배 새끼들이 낑! 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내가 재밌는 놀이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다시 놀고 하고 다시 놀고 그냥 추임새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놀 수 있네. 난 계속 놀 수 있어. 미르가 손을 무는 순간 미르가 좋아하는 게 없어져야죠. 미르가 두 보호자를 달리 대했던 이유.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놀이를 멈추거나 제재를 가했던 남자 보호자와 다르게 미르에게 물리고도 놀이를 멈추지 않았던 아내. 미르 입장에서는 계속해도 된다고 이해해왔던 겁니다. 두 보호자의 차이는 또 있었는데요. 다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쏟게 해주었던 남편. 반면 대형견 두 마리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아내는 별다른 활동 없이 집에서만 지내왔었죠. 둘의 차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희가 주말 부부여가지고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잘 못 나가는 것도 그래서 못 나가요. 평일에는 주말에 놀이터나 아니면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골라서 주말에 한 번에 싹 놀고 그다음에 평일엔 좀 쉬고 이렇게. 일요일 날 그렇게 놀았어요. 네. 월요일 날 행동 좀 어때요? 엄청 얌전해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예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지금 봤을 땐 둘 다 하나도 안 피곤해 보여요. 충분히 놀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나는 내 하나 꽂힌 게 있으면 내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붓겠다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수영장 가면은 내일이 없는 애처럼 그쵸. 놀아요. 약간. 그거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나 있고 오늘 아니면 못 놀 것 같은. 예측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에 산책을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얌전해요. 왜냐면 참을 줄 아는 거예요. 나 조금만 있으면 재밌는 거 놀이동산 나갔는데 굳이 여기서 저런 행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 쏟아내는 걸로는 지금 이 아이들의 에너지는 안 돼요. 절대. 하지만 아내 혼자서 미르를 산책시키는 건 너무 위험해 보였죠. 아이고. 와, 이건 누가 누굴 산책시키는 거야? 극기 훈련에 가까웠던 산책.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 얘네 절대 둘 같이 산책시키지 마세요. 절대. 힘도 센 애를 몸무게도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미르가 38kg 정도 나가고. 절대로. 둘이 절대
산책시키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저도 못해. 저도 이 둘 한꺼번에 산책시키라고 하면 못해요. 무조건 둘이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분리시켜서 산책하면 애들 좀 스트레스 받나요? 처음에 따로따로 이제 시키는 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미르를 데리고 나갔는데 보리가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계속 짖으니까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는 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산책을 나갔던 건데요. 보리가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나중에 보리도 혼자 있어야 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보리 같은 경우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면 연습시킬 시간도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더 심해져요. 보리를 위해서도 개별 산책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요? 저는 강아지들의 산책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노즈워크형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냄새 맡는 게 제일 재밌는 아이. 그래서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전봇대 같은 데 냄새 맡고 마킹하고, 저는 이런 아이들을 효자효녀라고 불러요. 근데 두 번째 스타일이 있어요. 운동선수형이에요. 찍찍만 돌가 그냥 뭐. 미르가 약간 운동선수형이에요. 보리는 그냥 미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좀 떼어줘야 되거든요. 좀 떼어줘야지 뛰고 나면 조금 이제 헥헥거리면서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 달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과거 미르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어 더 걱정되는데요. 벌써 40kg가 된 상태에서 산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르한테 맞을 만한 도구들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우선은 교육만으로는 지금은 힘들어요. 흥분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도구를 통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보호자의 리더십도 올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 미르의 솔루션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 소비였는데요. 보호자분들 사이에서도 미르가 다르게 행동한 이유가 남자 보호자님이 계실 때는 캠핑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야외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자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미르를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산책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고 집에서 좀 놀아주려고 해도 놀아줄 때 축적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하고 손을 문다거나 옷을 문다거나 과흥분한 모습을 보이게 됐죠. 독박 육아 중인 우리 여자 보호자님을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산책 교육과 놀이법이 꼭 필요했습니다. 잠시 후 폭주기관차 미르를 잠재운 기적의 솔루션. 어이구, 교육만으로는 지금은 힘들어요. 미래에게 맞설 설 전문가의 비장의 무기까지. 대형견을 키운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정보도 2부에서 공개됩니다. 잠깐, 신정해. 우선 리모컨부터 내려놓고 이야기하자.